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툭툭 알려드릴게요. 어디 써 있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쿠퍼웍스 JCW 클럽맨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엔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게 306마력의 토크가 45.9. 이게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엔진이 BMW의 전륜구동 모델에 들어가는 가장 고성능 엔진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전륜구동 모델이 있는데 거기는 AMG 하면은 막 400마력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BMW에서는 또 미니 통틀어서 요게 306마력짜리 가솔린 터보 엔진, 요게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요게 M135i에도 들어가고 X2, M35i 뭐 요런 데도 들어갑니다. 클럽맨에도 들어가고 JCW 컨트리맨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가장 고성능 엔진이고, 요 옆에 이제 8단 변속기, 요 밑에 이제 8단 변속기까지 들어간 사륜구동까지 다 포함해서 넣은 건데 엔진이 재밌습니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은 뒤에서 팍팍팍 이렇게 팝콘도 터지고, 일단 파워 괜찮고 터보렉 같은 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서킷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주름 잡을 수 있고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차, 요게 요점인데 그 외의 거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5,700만 원인데 5,7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매력으로 5,700만 원을 여기다 쓰느냐,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딱 보면은 5,700만 원인데 요건 요목조목 막 따지면은 이걸 왜 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풍 시트 없어, 뭐 반자율 주행 장치 없어, 시트도 전동식 시트도 아니에요. 다 수동식 시트. 어떡하지? 띠리링. 사실 미니는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은 야 그걸 왜 사? 라는 얘기가 나오는 차예요. 야 그걸 왜 사? 그냥 그랜저 사지. 그걸 왜 사? 제네시스 사지. 뭐 이렇게 나오는 차예요. 뭐 5,700만 원이면 제네시스 G80도 살 수 있잖아요. 저렴한 모델로. 이것도 끝.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 제일 먼저 빌려줬는데 이거. 미니의 매력. 그래도 이걸 왜 사? 주변에서 야 그걸 왜 사? 부모님이 그걸 왜 사? 형이 막 그냥 그걸 왜 사? 삼촌이 왜 그걸 왜 사냐 그거를. 그래도 미니를 사는 사람들은 이 차의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죠. 이렇게 생긴 차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니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랜저 비슷하게 생긴 차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슷하게 뭐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한 류의 세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니는 이렇게 생긴 차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같은 등급의 차는 있지만 이렇게 생긴 차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냐면은 지금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지금의 대량 생산 시스템, 막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프레스로 철판을 찍어내고 성형을 하고 뭐 요런 시스템에서는 맞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은 약간 우리 뭐 복고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요즘 멋있는 옷 안 입고 옛날 할아버지 때 입던 그런 풍으로 1950년대 뭐 60년대 이런 그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 들고 다니던 가방, 이런 액세서리를 멋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예요. 이거는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디자인입니다. 그때는 철판을 프레스로 팍팍 찍어서 만들어내질 않고 철판을 이렇게 가져다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퉁퉁퉁퉁 두드려 가지고서는 평평한 철판을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한 피스 만들고, 여기 또 이렇게 뭐 퉁퉁퉁퉁 두드려서 문짝 한 피스 만들고, 요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퉁퉁퉁퉁퉁 두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을 못 잡았어요. 다 둥글둥글하게. 그때 당시 50년대 60년대 차들 보면 다 둥글둥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량 생산 이전에 사람들이 두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차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차가 있어. 나무로.
예, 나무로 만들어 놓은 차가 있고 그거를 장인들이 이렇게 퉁퉁퉁퉁 두드리고 대봐. 좀 더 둥글게 해야 되네. 좀 더 둥글게. 뚱뚱뚱뚱 더 둥글게. 딱 맞아. 그러면은 다 만든 걸로 딱 놔두고 이런 식으로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각지게 만들면은 그걸 가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 둥글둥글하게 디자인되던 그 시절의 디자인으로 만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도 프레스로 찍어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지만 그때 당시의 디자인, 그때 당시에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밖에 없던 시절에 그 복고풍 디자인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든 겁니다. 헤드램프도 그때는 동그란 헤드램프, 그러니까 유리의 뒤에 반사판도 둥글둥글하고 거기 앞에 쓰는 렌즈도 동그란 렌즈, 동그란 헤드램프밖에 없던 시절, 그때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다 대량 생산으로 만들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복고풍 디자인인 겁니다. 이 디자인을 살 거면은 클럽맨 1.5리터 제일 싼 걸 사도 되잖아요. 왜 굳이 존 쿠퍼웍스 이 고성능 모델을 사느냐는 거죠. 이 시승기를 우리가 왜 봐야 돼? 5,700만 원에 이 그랜저보다도 뭐가 없는 이 차를 미니 사는 거 그래 이해돼. 야 복고풍 이해돼. 훨씬 비싼데 할아버지 같은 거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이해해. 뭐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거지. 야 근데 존 쿠퍼웍스는 내가 이해 못 하겠어. 그냥 미니 살려면 저렴한 거 사지 존 쿠퍼웍스까지 해서 5,700만 원이나 사. 요거잖아요. 이 존 쿠퍼웍스라는 이 고성능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 30분. M 나오고요. 뭐 N도 나와요. N도 나오고 AMG 나오고 고성능 브랜드 얘기를 안 하면 이 차를 뭐 그냥 1.5 빌려 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3분으로 축약해서 편집을 해주세요. 저는 30분으로 할게요. 존 쿠퍼라는 분은 원래 포뮬러에서도 우승도 하고 뭐 무슨 인디애나폴리스 어쩌고 저쩌고 무슨 경기에서도 이 미니랑 상관없던 분이었어요. 그냥 그 영국에는 모터스포츠 회사들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경주차를 만들어서 유명한 경기 가서 우승하면은 명예도 얻고 그 뚝딱뚝딱 거리면서 만들던 그 가게도 좀 번성하고 요러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 존 쿠퍼라는 분도 그때 이제 좀 우승하고 그러면서 좀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러다가 뭐 계속 우승하고 막 이러다가 미니를 갖고 몬테카롤로 무슨 랠리 경기에 나가. 그때가 한 60년대 70년대였을 거예요. 옛날 미니 있잖아요. 옛날 미니. 그때 다들 좀 큰 차 가지고 나올 때 이 조그만 차 가지고 경기차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니랑 인연을 맺게 돼요. 그때는 미니는 BMW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영국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영국이 뭐 이렇게 다 산업이 죽고 막 이러면서 미니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BMW가 미니 브랜드를 부활시키죠. 2000년도 초반? 그 초반에 미니만 팔았어요. 존 쿠퍼웍스는 그때 존재도 없었어. 예, 근데 막 하다가 존 쿠퍼웍스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 좀 했었는데 내가 요거 튜닝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존 쿠퍼웍스라고 그 아들이 만들어서 미니를 위한 튜닝 키트를 만듭니다. 튜닝 키트. 그래서 그 튜닝 키트를 초창기 그 BMW가 만든 미니에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존 쿠퍼웍스는 BMW 소속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2008년에 BMW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야 우리 이거 제대로 해보자. 그때부터 BMW에는 M, 벤츠에 AMG가 있는 것처럼 미니에도 존 쿠퍼웍스라는 고성능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BMW의 자회사가 돼 있어요. 사실 BMW 자회사가 되기 전에 그 튜닝 키트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더 센 거 사지 뭘 이걸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 때부터 같이 고성능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들어간 엔진도 존 쿠퍼웍스에서 이렇게 출력을 늘린 엔진이 아니고 BMW 그 그룹의 그 고성능 엔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도 더 좋고 출력도 더 잘 나오게 됐다는 거. 요게 이제 존 쿠퍼웍스의 요런 역사인데 존 쿠퍼웍스는 그냥 엠블렘 아니야, 엠블렘. 지금으로서는 요런 엠블렘인 게 상당히 많아요. BMW의 M, 또 현대에도 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 차들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 차들의 경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전의 자동차 경기는 대량 생산 이전의 자동차 경기는 어차피 수제작이기 때문에 그냥 경주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차가 대량 생산 차들의 개조 버전이 아니고 그냥 경주차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어떤 포맷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만든 자동차 경규가 포뮬러 자동차. 대부분 다 이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는 차를 내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가 텔레비로 못 보던 시절의 모터스포츠였는데 1970년대에 이제 대량 생산 차가 나오면서요. 야, 대량 생산 차를 가지고 경기를 해보자. 대량 생산 차들을 개조해 가지고 나가는 경기들이 생겼죠. 대량 생산 차들의 비슷한 등급으로 이렇게 추려서 야, 대량 생산 차를 베이스로 해서 요런 정도로 이렇게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서 하는 경기도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뭐 독일의 DTM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규정을 보면은 500대 이상 팔린 모델에 어느 정도까지만 개조를 한 모델만 참가 가능,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차를 만들고 500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뭐 호몰로게이션 모델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500대를 양산을 하는 거예요. 500대 이상 만들어야지만 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차를 베이스로 한 자동차 경기, 이런 겁니다. 그런 호몰로게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그냥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독일 DTM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차를 경주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출전시키려고 요거를 조금 성능을 낮춘 500대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뭐 BMW 뭐뭐뭐 DTM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겠죠. 그냥 양산차랑 또 다른 차니까. 요렇게 붙이기 시작한 게 요런 엠블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양산차인데 경주를 위해서 만들다가 거기서 파생된 고성능 양산차, 고성능 대량 생산차, 요게 이런 엠블렘을 갖게 되는 겁니다. N도 마찬가지예요. i30N, 벨로스터 N 이런 것도 그 양산차 막 그냥 그 대량 생산차의 그냥 고성능 모델이잖아요. 또 그거를 또 튜닝을 해서 경주도 나가요. BMW M도 마찬가지예요. AMG도 마찬가지죠. 벤츠의 AMG 고성능 모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엠블렘, 이런 고성능을 상징하는 무슨 엠블렘, 이거는 다 대량 생산 이후에 양산차를 베이스로 경기에 나가는 이런 문화에서 다 발생된 그런 엠블렘인데, 또 JCW는 조금 또 달라. 이건 또 헤리티지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것도 그런 건가? 야, 이 설명 괜히 했나? 괜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냥 미니랑 다른 부위는 이거 고성능으로 좀 보이게 하기 위한 디테일들이 좀 더해진 거예요. 뻘건 라인 같은 걸로 좀 나 진짜 세단 말이야. 요런 거 뻘건 라인 같은 거 좀 넣었죠. 그다음에 요런 데칼, 요런 데칼, 요 뭐 스티커 붙인 거예요. 스티커 붙인 걸로 좀 더 이렇게 달리고자 하는, 이거 언제나 좀 약간 차가 가는 방향으로 이런 라인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면은 차가 조금 더 스피디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옆에도 좀 이렇게 차가 좀 더 쭉 가는 것처럼 이런 걸로 속도감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데칼 같은 거 붙이면 조금 더 잘 나가는 차처럼 보이는 게, 경주차들이 대부분 그냥 민무늬 차 아니고 좀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눈에 튀어야 되고, 경주차 같은 경우는 경중차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스폰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폰서 받은 회사에 어떤 상징인 그래픽도 넣고 레터링도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모델에도 이런 약간 좀 눈에 튀는 컬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더 그 경주차 느낌도 좀 내면서 좀 더 빠른 차 느낌도 내고 뭐 요런 거예요. 그리고 좀 빨리 달리기 위해서 휠 타이어를 좀 큰 걸 쓰죠. 그래서 요거는 19인치에 235에 19인치. 와, 35 시리즈야. 35 시리즈면은 와, 고무를 둘러놓은 거네요, 휠에다가. 타이어가 폭이 235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 검은색 부위, 타이어를 감싸고 있던 검은색 부위를 조금 요런 데 늘린 거죠. 왜냐면은 돌 튀어서. 예, 딱 규정상 타이어보다 차체가 더 나와 있어야 됩니다. 타이어가 더 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겁니다. 요거 다르고 뭐 이런 장식 다르고, 레벨 그린이라고 하는 요 전용 컬러 쓰고, 뒤에 머플러 센 엔진이 들어갔으니까 배기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머플러가 크게 들어가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즘에는 느낌이죠. 야, 나 센 엔진 들어있어.
더 빨리 달리는 차야. 그래서 막 공기가 막 들락날락 거릴 것 같은 디테일들 같은 거 많이 줘서 일반 클럽 멤버보다도 좀 더 넓어 보이게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니까 브레이크 센 거 넣었다는 거를 빨간색으로 브레이크 그 캘리퍼를 칠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일반 클럽맨은 여기 안개등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게 제 생각에는 인터쿨러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뜨거워져서 뭔가 식히기 위한 여러 디테일들이 필요해야 되고 헤드램프는 똑같아요. 작년 10월부터 요게 이제 전체가 동그란 주간 주행 등으로 들어오는 걸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뒤쪽 문은 왜 안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이거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이거 일로 안 열려. 요거부터 열어야 돼요. 꼭 이거부터 열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열면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도 이거부터 닫으면 안 닫혀. 꼭 이거부터 닫아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발로 열리거든요. 발로 열리죠? 하나 열리잖아요. 발로 한번 또 차잖아요. 그 요것도 열려. 이거 발로 열려.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 이렇게 여는 걸로 하면은 근데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이거는 진짜 디자이너들이 미니라는 거에 헤리티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미니는 영국의 서민 차잖아요. 영국의 귀족들 차는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제규어 이런 귀족들이 타고 다닐 때 서민들은 농사짓고 막 뭐 이러는 서민들을 위한 차로 만든 차예요. 조그맣고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진공관을 좀 넓혀서 타고 싶어. 그래서 거기 뒷부분을 개조한 미니 마이너 뭐 모리스 마이너 뭐 이런 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니랑 앞대가리는 똑같은데 뒤에를 나무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만들어서 뒤를 늘려가지고 만든 차 봤어요? 그게 외건인데 그때 당시 미니는 트렁크가 요렇게만 열리던 시절이에요. 뒤에 외건형으로 만들고 이 문짝을 붙이려다 보니까 요즘은 유압식 리프터가 거의 뭐 짝대기만큼 흔하잖아요. 뭐 부품상해 같은 데 가도 막 1, 2만 원이면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비쌀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위로 연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트렁크 여는 거 정도의 스프링으로 이렇게 띵 열리게 하는 시절이었지 리프터 이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문을 열리게 하려면 그냥 이게 기본이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게 기본. 이거는 리프터 없어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열면 되잖아. 지금이야 여기 리프터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리프터가 비싸서 외건형으로 개조한 모델 보면은 그때도 양쪽으로 열려요. 그때의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열고 닫아봐도 불편해. 테일램프도 열리면 안 보이니까 이 밑에 또 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으면은 여기에 정지등이랑 방향지시등이 들어와요. 이런 걸로 너무 불편하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로직도 되게 많이 꼬이는데 그걸 만드는 거. 이게 미니입니다.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은 이 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30대 아니 20대 길 다니다 보면은 아버지 체크무늬 자켓 같은 거 입고서는 막 어디서 무슨 뭐 탑골공원에서 주워 입었냐? 그래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나보다 너무 꼰대가 돼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차니까 내가 오늘 이게 설명이 안 되네. 내가 다시 술을 먹나 봐라 내가. 아유. 띠리링. 실내도 보면은 우리 같은 꼰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없는 게 많아요. 통풍 시트 없고 수동식이야. 수동식. 이거 뭐 전동식 없어요. 오히려 미니 클럽맨의 그냥 일반 모델은 전동 시트가 있는데 요 JCW는 좀 레이스카 분위기를 내서 만든 차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수동식입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 반자율 주행 기능 뭐 이런 것도 없고. 아 이런 건 좋아. 이런 거 막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심장처럼 밝아졌다가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이러죠. 이게 약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전구가 툭 들어오게 하면은 그러면 원가 저렴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릴레이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려야지만 미니답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쓰는 거야. 그 시동도 이렇게 거니까 멋있긴 한데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런데 그냥 버튼 이거 뭐 BMW랑 버튼 공유하고 막 이러면은 가격이 낮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다 딴 데서 쓰던 버튼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면은 얼마나 원가가 저렴해져서 미니를 진짜 아반떼 가격에도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크롬 도금으로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어. 미니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내비게이션 요 화면도 요즘에 막 10.25인치 막 이런 거 쓰는데 너무 작잖아. 이 디자인을 동그란 디자인, 요 계기판 디자인 요런 걸 살리려다 보니까 이거예요. 요 BMW가 만들기 이전에 미니 타보셨어요? 계기판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 헤리티지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도 사실 어디서 뭐 부품 같은 거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느낌이 좋은 소재,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런데 이렇게 막 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게 들어와요. 이게 그냥 카본처럼 보이는데 저기 문짝에도 그렇고 하만카돈 스피커 있는데 요거는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운전을 합니다. 요 정도로. 네, 요 정도로 운전을 하고 근데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제는 미니가 아니잖아요. 미니가 휠 베이스가 2670 1 시리즈랑도 같고요. 2 시리즈 그랑 쿠페랑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대로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내 공간도 이제는 비좁지 않아요. 뭐 에어컨 송풍구, 그다음에 USB-C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개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시트가 좀 딱딱한 편. 시트가 파묻히는 시트 아니고 그냥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춘 좀 딱딱한 시트고 시트를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역으로 돼. 역으로 요렇게 하는 여기 딱 꽂히면은 지금 각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각도가 올라가거든요. 각도가 조절이 돼. 이렇게 앉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면 이제 뒤에 각도가 거의 90도거든요. 여기 뒤에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짐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뒤에 뭐 5명 앉혀가지고 어딜 간다 그럴 때는 시트 이렇게 해놓고 안전벨트 다 매고 좀 불편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클럽맨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를테면 뭐 있을까요?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많이 넣는 직업. 네, 사진 찍는 친구들 이제 중요한 촬영 나가면 여러 가지 장비들 실을 때 그럴 때 좀 유용할 것 같고 이제 우리 유은익 감독님처럼 촬영 편집하시는 분들 좀도 이제 뭐 장비 같은 거 많이 실으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유은익 감독님은 꼰대기 때문에 그랜저로 타고 다니십니다. 가운데 팔걸이도 없어요. 그냥 안전벨트고 이제 이소픽스는 있죠. 이렇게 카시트 넣는 거 있고 여기 위에 이거는 그냥 수동식, 전동식 이런 거 아니고 여기도 수동식. 네, 이렇게 하면 열리긴 열려요. 근데 또 위에 커튼은 다 수동식. 그리고 트렁크는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이렇게 바닥이 상당히 깊어서 여기에는 왁스라든가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바닥 이렇게 하면은 평평하게 이렇게 되고 이런데 수납 공간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진짜 이걸로 차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클럽맨 같은 경우는 진짜 차박도 많이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평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둘이 요 위에 또 투명하게 되잖아요. 박력은 있는데 사운드가 파워는 있는데 좀 공간감은 없어요. 소리가 다듬어지지가 않고 소리 파워는 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섬세함과 공간감이 좀 떨어지는데 예. 파워는 파워풀한 건 있는. 이 젊은 사람들 취향의 세팅이에요. 그냥 비트 있는 음악. 예, EDM이라든지 뭐 이런 센 음악들. EDM 한번. EDM이요? EDM 또 김현자 노래밖에 없네요. 괜찮은데요? 이런 노래도 괜찮고. 하여튼 뭐 젊은 사람 그냥, 취향의 예. 음악은 뭐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여러 음악들을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영상에 삽입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던 노래들 위주로 하는데 젊은 친구들 음악에는 대략 좀 적합한 편인데
좀 교향곡이라든지 뭐 재즈 이렇게 좀 섬세한 노래로 가면은 조금 섬세하면 조금 다른 오디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0km짜리 도로부터 딱딱하다. 벌써 여길 갈 때부터 승차감이 가변식 서스펜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서스펜션 하나인데 스포츠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좀 이제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네. 미니에서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달구지 타는 것 같다. 네. 서스펜션이 없는 달구지. 이거는 스포츠카 세팅이기 때문에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견디셔야 해요. 여자친구 태우면 싫어하겠는데요? 여튼 이런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빠 나는 달구지가 제일 아이고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서스펜션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 진짜 즉각적이죠. 핸들링이 아주 즉각적이고 요런 차는 진짜 서킷 가서 모시면은 진짜 재밌죠. 재밌겠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도 제가 몰아보면서 이거는 이런 도로에서 몰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는 서킷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모드가 주행 모드가 세 가지예요. 그린 모드, 그러니까 일반 차로 치면 에코 모드. 네. 그 다음에 미드 모드가 있어요. 미드는 이제 미국 드라마가 그렇죠. 아니고요. 네. 이제 가운데를 뜻하는 미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해도 배기 사운드는 일단 다이나믹해요. 일단은 이 차는 다이나믹한 차입니다. 시동 거는 음을 들려드릴게요. 요런데 세레머니 같은 것도 네. 있고, 뭐 라디오 볼륨이면 라디오 볼륨 올릴 때마다 이거, 네. 볼륨 올릴 때마다 이거 연동되죠? 네. 이거 지금 에어컨 에어컨 할 때도 파란 것과 빨간색 사이에 내가 어디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지 에어컨과도 연동이 되고. 근데 요런 거는 정말 잘했죠. 그랜저에 없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감성은 그랜저 타는 그 아저씨들한테는 없죠. 이런 감성.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오빠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때문에 오늘 또 배기 사운드 네. 시동 아까 걸었잖아요. 팝콘 소리. 네. 네. 근데 이게 소리가 약간 좀 약간 껄짝지근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 넣으면 소리가 바뀌죠. 보세요. 저 소리 확 바뀌죠. 그래서 요런 배기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팝콘도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위주로 제가 지금 할게요. 어차피 네. 서스펜션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시속 60km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는 거는 과속방지턱을 채 발견하지 못하고 넘을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속도 줄이고 이렇게 넘으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잘 넘어요. 네. 근데 서스펜션이 좀 충격 흡수를 잘한다거나 이런 울퉁불퉁한 요철에 좀 잘 반응한다. 요런 거를 따지려면은 사실 발견하지 못할 때의 그 격하게 넘는 거를 모델로 해서 테스트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속 60km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겁니다. 예. 과속방지턱에서 이거는 속도 줄여야 돼요. 내 몸으로 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내 몸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도 차체는 상당히 단단하고 좋아서 안정감이 있네요. 서스펜션이 충격 흡수를 많이 안 해주지만 차가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래서 차체가 그래도 웬만한 충격 흡수를 다 하면서 차체가 뭐 부서지는 소리를 아주 굉음을 낸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박스 피하는 건 아주 정확하게 잘 피하죠. 부메랑 같은데요? 네, 내가 네. 쫙쫙 이렇게 거의 핸들링은 진짜 좋습니다. 핸들링은 재밌어요. 네. 적당히 아주 요만큼 허용을 하면서도 그 허용을 하는 게 제어가 불가능한 허용이 아니고 네. 요 정도 허용 정도는 되어야 재밌어. 너무 빡빡하면 그건 또 재미가 없어. 이거예요. 허용 좀 어느 정도는 해줘요.
끽 소리도 좀 나고. 근데 5,700만 원짜리 차 중에서는 아마 박스 피하기 경기 하면 이게 1등 할 거예요. 그래. 예. 박스 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짐카나 경기 같은 거 네. 하면은 장애물 피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먼저 네. 돌아오는 네. 이런 거 아마 이게 1등 하지 않을까. 다운시프트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즉각적이고 직결감이 좋아서 속도를 줄이면서 다운시프트 할 때 엔진 브레이크 좀 걸면서 하는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락 없이 이거는 서킷용입니다. 네. 서킷에 가야 이 차의 진가를 이 차에 반할 수 있어요. 서킷에 가면 그냥 이 차에 반할 것 같습니다. 5,700만 원이 안 아까워. 사실 5,700만 원으로 서킷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차는 양산차 중에서는 벨로스타 N 정도? 네. 벨로스타에는 5,700만 원이 훨씬 남죠. 그렇죠. 예. 서킷을 다니려고 벨로스타 N을 사자니 짐 공간도 너무 작고 그렇죠. 뒷좌석에도 좀 태울 때 너무 좁고, 그리고 차도 내 감성은 아니야. 나는 좀 구제 옷도 입고 좀 레트로 이런 거 패션 같은 거 좋아하고 좀 강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 자신을 차를 통해서 좀 내세우고 싶은데, 사실 현대기아 차는 가격은 아주 좋지만 네.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한 벨로스터 N을 사도 그냥 평범한 벨로스터, 사람이 네, 되는. 그렇죠. 예, 나랑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길에서 너무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니 JCW 클럽맨이 5,7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수긍이 가요. 이게 공회전 때도 좀 진동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아저씨들이 생각했던 좋은 차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 아저씨들의 좋은 차는 이렇게 진동, 저요. 예, 진동, 핸들이 역시 진동이 전달이 안 돼. 네. 그리고 조용하고 승차감 네. 막 이렇게 침대같이, 예, 침대같이 이렇게 잔진동 같은 거 안 올라오고.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공회전 때 가만히 있으면 이 마스크 쓴 요런 데 간지러워. 예. 약간 진동이 오면서 약간 간지러워. 대신 이렇게 되어야지 그 변속기와 엔진과 이런 데 직결적으로 잘 연결돼 가지고 파워가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그렇게 돼야지 노면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내가 몸으로 읽어가면서 핸들링이라든지 가속 페달,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달릴 수 있거든요. 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지 서킷에서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만든 차니까 이게 뭐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승차감 좋은 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랜저 사셔야죠. 미니에서 발표한 거는 시속 100km까지 4.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4.9초. 예. 근데 그건 이제 좋은 상황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우리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뚱뚱한 아저씨도 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몇 초 예상하십니까? 6.2초 정도. 6.2초. 네, 6초대를 넘죠. 저는 5.5초 찍겠습니다. 5.5초. 예, 5.5초. 그 가까운 쪽에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싸다고 내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80. 6.80. 뭐 좀 세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세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무효. 6.75. 이렇게 왜 안 나오지? 4.9초라며. 이렇게 차이가. 뚱뚱한 사람 찾다고 그렇게 무시해도 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유 참, 뚱뚱한 사람 좀 민망하게. 37.6m. 네. 90km로 세팅을 하고, 뭐 차선 유지 장치 있습니다. 여기 차선 유지 장치. 예, 저 차가 운전대가 알아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죠. 예. 좀 삐뚤삐뚤. 운전대 알아서 잡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장치.
차선을 이리저리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차선 주지 장치. 손가락 붙어 있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뭐 이런 거 그냥 크루즈 컨트롤 가지고 네. 소음을 하는데 소음 얼마 예상하십니까? 소음은 67. 67. 몸이 계측기인 유은익 감독님 67, 저는 65 예상합니다. 65네요. 65 나오네요. 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서 69 나오네요. 69. 그 스포츠 모드로 했으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기는 거고, 네. 그린 모드로 하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뭘 하면은 이 차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뭘 해도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갈증만 납니다. 이 차는 서킷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있을 차가 아닙니다. 서킷을 주름 잡으려면 타이어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어가 조금 제가 보기 이렇게까지 많이 허용하지 않는 게 좀 더 쫀득쫀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허용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끼기기 소리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브레이크는 요 정도면은 306마력짜리를 인제 서킷에서 한 2타임 정도까지는, 두 타임 정도까지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동력도 그냥 괜찮고, 제동력이 그 레이싱에 좀 적합하게, 좀 달리는데 적합하게 된 게, 제동이 즉각적으로 먹질 않고, 과속이 됐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하면은 즉각적으로 펴펴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무게중심을 이동하는데 쓸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조금 현대기아차를 몰다가 이 차를 보면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밀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동이 많이 안 듣다가 꾹 밟으면은 앞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게중심이 덜 쏠리면서 정지를 합니다. 레이싱 상황, 그 서킷에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정지를 위한 게 아니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면서, 이런 전륜구동차들은 특히나 이제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면서 코너링을 좀 잘 먹게, 턱인이라 그러죠. 코너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휙 돌아가지고 가는. 그래서 앞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게 해서 앞바퀴를 틀어서 이제 방향전환하는 그런 기술 쓰기에도 이 무게중심 좀 변환되는 거는 상당히 좀 잘 브레이크가 적합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나고 바닥 소음도 나고 뭐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도 다 차가 다 벽에 퉁탕퉁탕 거리고 뭐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고요하게 달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차예요. 이런 거 좀 달릴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게 다 달리기 위한 정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일반 도로에서 여유롭게 가족들 태우고 여행하고 이런 차 아닙니다.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오늘 서킷 한번 갈래? 뭐 이럴 때 가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 태우고도 오빠 멋있지? 어이씨, 이거는 야 그냥 서킷 가는 차야. 이거는 원래 이렇게 타는 차야. 오빠 있어 보이지? 오빠랑 통할 것 같아. 띠리링. 자, 5,700만원짜리 JCW 클럽맨 시승 느낌 요 정도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사실 수 있는 분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짐 싣고 부모님 모시고 서킷 가는 분,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크가 왜 이러지? 여기까지입니다. 장혜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서킷을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이렇게 몰기는 정말 아까운 차예요. 서킷에 어머님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냥 서킷 갈까요? 여기서 이제 양봉업을 이거 드립은 안 되겠다 이거. 아유 울었네. 여기 왜 울리고 그래요? 아니 감독님이 울렸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울려? 근데 이거 예의 발라지겠는데요? 아니 이게 저기도 이렇게 점프하는 차 처음 타보네.
우리 때는 사실 차박 같은 거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모텔 가서 자 무슨 차박이야. 어? 입 돌아가 그러다가 차에서 그 자다가 그 비 오는 날 둘이 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뭐 오빠 가? 아 그거 이상해진다. 그립도 안 돼. 아 오늘 드립이 완전 꼬였어. 어제 그 술자리랑 여기가 연결되는 분위기야. 아휴 가자 이제. 가시죠. 아 다시는 내 술 먹나 봐 내가 진짜. 내 어디서 제가 술 먹는 거를 보신다면은 빨리 집에 가라고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려주세요. 진짜 술 안 먹어 이제. 아 힘들어 죽겠다.